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우선 저번 주 금요일 하락에 대한 부분들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큰 이슈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원숭이 두창, 그리고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의 성추행 파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부터 보면 최근 유럽과 북미 그리고 중동에서도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선 18일에 매사추세츠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왔고, 그 다음 뉴욕시에도 양성 추정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보건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감염자를 보니까 최근 영국에서부터 일부 감염자들이 동성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을 제외하곤 웬만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으며, 또 해외 여행에 대한 제한 또한 과거에 비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듯 했지만, 이 원숭이 두창은 동성과 성 접촉뿐만 아니라 비말 호흡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그동안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병을 했었는데, 이 전염병이 이제는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도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다시 한번 전염병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스닥은 장 시작부터 금요일 저점까지 마이너스 4.46%가 하락을 한 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비트 또한 나스닥이 빠지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5.56%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날 이 원숭이 두창 이슈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이슈도 있었는데, 머스크의 성추행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인 2016년에 영국 런던을 향하던 스페이스X 소속 전용 제트기에서 여자 승무원의 다리를 더듬고 이 승무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고, 만약 자신이 진짜 그랬다면 남들이 모르는 타투나 상처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 테슬라는 마이너스 6.42%로 마감을 했으며, 시가총액 869조 3,880억 원의 회사가 마이너스 6.42%의 하락이면 나스닥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대표적으로 이런 이슈들로 인해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장 마감하기 전 나스닥 반등이 나와주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슈는 바로 대중 관세 일부 철폐 검토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2018년 7월 이래 중국산 의류와 가전 그리고 전자제품 등 폭넓은 제품 연간 3,700억 달러 상당의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또한 1,100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동했습니다. 그 이후 양국은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549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올해 3월에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일부를 철폐 검토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 생각엔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선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한 39%로 40% 미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는 물가 상승 그리고 최근 분유 한 통에 120달러 한화로 15만원까지도 분유 대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최근엔 분유 대란까지 정부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선 대중 관세 일부 철폐를 검토 중이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좀 잡힐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전까지 비트가 1.82% 한 차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단기 상승은 가능해도 전체적인 큰 틀에선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들을 보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 26일 새벽 3시 FOMC 회의록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진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록에선 다음 달 1일에 진행되는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까지도 알 수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정들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그리고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까운 것인데, 이 일정들로 인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할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13일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28.6K부터 31K 부근 박스권을 그리며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이어가거나 혹은 15일 고점이었던 31,411달러 구간을 깨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로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 상승의 흐름으로 보고 있지 찐반 혹은 앞으로 상승장이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아직도 양적 긴축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등 모두가 아는 악재 중 해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하는 선반영조차 의미가 없이 당일이 되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점은 계속해서 똑같으며 큰 틀에선 하락의 관점이지만 6월 1일 양적 긴축이 시행되기 전까진 그래도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알트 같은 경우엔 저번 영상에서 위믹스 진리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모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특히나 위믹스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까지 3일 동안 68.24%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매매를 하셨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수익을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른다 해제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 또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코인 하나가 있는데 메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로 한 차례의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또한 어제 저점이었던 1835원을 잡는다면 마이너스 10% 미만의 손실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단 내가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시장에 한 방향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오르고 또 반대로 내리기 때문에 관점 또한 한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닌 오를 때와 떨어졌을 때의 관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점이 어디인지 고점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의 기준 관점대로 매매를 하면 되고 너무 저점 그리고 고점에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 힘든 장에 매매를 하시느라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 작성해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